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4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치하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제 이재명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임 30일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취임 30일 정말 기나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작 30일이었다니 정말 오마이 갓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요. 아, 이재명의 몰락이 시작되는구나.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두 가지 장면을 제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의 성격이 그대로 나온 두 가지 장면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 언론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칭찬하고 있는지, 그 중에 또 한 언론에서 이 기자회견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쭉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어제 첫 외신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AFP 기자가 이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영어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질문을 했어요. 얘는 이겁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다음 주 관세의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기자가 이제 말을 빠르게 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이 기자한테 소위 말해서 꼽을 줬습니다. 어떤 꼽을 줬느냐? 아유,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빨리 말하니까 더 못 알아듣겠네. 이런 식으로 이 기자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속된 말로 꼽을 준 겁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요.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자가 뭐 빠른 속도로 질문하든 느린 속도로 질문하든 그것이 뭐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일단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무슨 질문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질문하고 있는 도중에 아이고 빨라서 뭐 못 알아듣겠네. 영어라서도 못 알아듣지만 빨라서도 못 알아듣겠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YTN 제목을 보십시오. 이재명이 웃은 이유는. 이게 이재명이 웃은 이유입니까? 이재명이 기자들한테 꼽을 줬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어제 이재명이 질문을 받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질문에는 뭐 10분, 2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 질문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려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기자회견인데 하나의 질문을 받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막 얘기하고 그리고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고 질문 3개에 45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히트 장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3개 질문하는데 45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은 왔지만 실제로 질문한 기자들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자, 별로 없으니까 이 진행하는 사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이럴 거면 뭐하러 했느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 후반부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알긴 아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금 더 질문하되 통신사들한테 기회를 두자. 통신사들이라는 건 이제 이 기사를 쓰면 받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뉴스, 뉴시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 쪽에서 손을 들어주면 이재명이 지목해 주시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아니야. 연합뉴스나 뉴시스 기자 질문을 받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연합뉴스 기자를 지목을 해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합뉴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연합뉴스 기자를 받아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 연합뉴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그리고 생활자 동반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등 입법을 정부가 주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안 시킬 걸 그랬다.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니까 연합뉴스 안 시킬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답변은 또 뭐라고 했냐면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보다는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동반자법은 지난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성소수자 문제도 관련돼 있고 하니까 그거 뭐 나중에 민생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합시다. 연합뉴스 괜히 시켰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뭐 문재인 때 그 기자가 질문해서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 했을 때보다도 더한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기자한테 꼽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 나오니까 괜히 시켰네.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가 이제 그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제 두 가지 장면이 가장 핫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 이 사설이라든지 조간신문들을 보면요 평가가 대부분 뭐 자화자찬 칭찬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칭송에 아주 목이 맸습니다. 이재명 뭐 불통의 대명사로 불린 윤통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면서 약속 대련이 아닌 즉석 질의 질문을 주도했다. 기자회견 최초로 풀뿌리 언론을 초청하고 지역 언론에 질문을 주는 등 기회를 주는 등 변화가 있었다. 뭐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자신감 뭐 해서 아주 언론 전부가 이재명 칭찬, 칭송, 찬양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기회가 집중이 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인성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트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 관련해가지고 이 연합뉴스 대기자가 쓴 건데 이 노무현 때도 사실은 기자들, 언론들, 조중동 이하 나머지 기자들을 쭉 청와대로 불러서 이 언론, 기존의 언론들을 좀 타파하고 이제 새로운 언론들을 이렇게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문을 활짝 열어서 군소 매체에도 출입증을 준 사람.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노무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자실을 개방하니까 청와대 출입 매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지역에서 지역 회사가 예를 들면은 뭐 건설업자 이런 건설업자가 지역 신문사 망해가는 지역 신문사를 삽니다. 이 지역 신문사를 사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로 들어가 놓고는 우리 뭐 그 건설회사 있는데 그 건설회사에 뭐 지역에 있는 거기 좀 허가 좀 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안 들어주면 그 기자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 나쁜 기사를 써댑니다. 민원이 안 먹히면 지역 차별이라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민원을 결국 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업자입니까? 자, 군소 매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론사, 전 언론사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중동이 틀어지고 왜곡하는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시작한 언론 개혁이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 혐오를 부추기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언론 개방이 낳은 문제는 대통령의 메시지 왜곡입니다. 무작위 지명, 이른바 로또식으로 이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 저런 질문을 왜 해? 아,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야? 아, 지금 중요한 현안들 질문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이 대통령도 말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 말실수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결국 기자회견은 엉망이 되는 이런 일이 노무현 때 벌어졌는데 이재명의 이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지금 질문해야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주요 인사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걸 취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8일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닷새 앞두고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어제 그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런 질문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거 되는 거냐? 이거 속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뭐 진짜로 그 통화했을 때 무슨 내용을 했느냐?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데 있어서 4일이나 걸려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느냐? 이거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중요한 질문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또 중국 시진핑의 전승절 방문 초청 문제.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방한 닷새 전에 취소했는데 이것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 스텝 꼬인 거 아니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재명의 그 노선은 무엇이냐? 친중 어떻게 할 거냐? 친북중러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과의 전승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재명 입에서 전승절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온다면 이게 완전히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메인 이 주요 언론에서는 이걸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들은 전혀 질문 기회가 없었고 또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지역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 지역 민생 문제, 지역 민원 문제 이런 것만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일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 또 다른 거.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 의사. 너 진짜 북한과 그렇게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느냐? 대북 송금 사건.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영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지금 피고인 이재명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받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피고인이 되면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정치인이 재판을 안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피고인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피고인 이재명 재판 지금 다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김민석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협치, 야당과의 협치 해놓고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민주당에서 임명 그거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야당 합치냐? 여야 합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30일 기자회견입니다. 이게 무슨 국민과의 대화고 무슨 소통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언론들의 이 사설을 읽어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경향 한겨레 오마이 뭐 다 그냥 이재명 잘났다 이재명 잘했다 뭐 침착함 속에 빛났다 풀뿌리 언론까지 다 해줬다. 진짜 중요한 것은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 이화영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일본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방사능 뭐 유출돼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재명의 생각은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 금요일날 발표해서 월요일날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물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면은 이재명은 대충 답을 얽어부렸습니다.
아, 그거는 뭐 또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칭찬하는 언론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짧게 대답을 하면서 뭐 답변 과정에서의 비유, 농담 예를 들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섞여야 콘크리트가 된다. 뭐 공직 사회는 로버트 태권브이와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뭐부터 시작해서 되지도 않는 비유를 막 들면서 그런 것만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그 안에 있던 기자들도 한심하고요. 이것을 국민의 뭐 소통이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도 한심합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리고 국민 논속임을 하면서 김민석 결국 통과시키고 난 몰라. 야당과의 대화하면서 야당 존중 개나 줘버려.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사실상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그냥 이재명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을 없앤다.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렇게 그 인격에 대한 살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지만이 그 범죄를 사실상 처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경찰로 다 수사가 넘어가서 돈만 쓰면은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범죄자는 유유히 빠져나오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재명을 보면 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보니까 뒤통수 독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어제 황당했던 뒤통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줄창 주장했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요. 제왕적 대통령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뭐 대통령 아니냐 뭐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이슈를 몇 달이나 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 제87 체제에 헌법은 개헌을 해야 되고 대통령제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개헌한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도 누릴 거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지금 이런 심보로 뒤통수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이거 지금 국민 놀리는 거죠.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대통령제는 힘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은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재명의 그 간약한 그 찢어진 표정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윤석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여소야대 해가지고 내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쥐고 흔들었지. 특활비 안 주니까 죽어났을 거야. 아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특활비가 필요하네? 특활비 좀 어떻게 해봐요?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자회견을 칭찬할 기사가 나올 만한 이런 얘기입니까? 이 얼마나 이재명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간약하고 못된 사람인지 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인지 모르고 뽑았을까요? 앞으로요.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부동산은 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 이재명이 과거에 무엇을 했죠? 작전주를 했죠.
이거 뭐 대한민국 전체가 작전주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위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코스피 5천 특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시총 가장 많은 게 삼성인데 삼성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옥죄고 있고 틈만 나면은 재벌 기업들 불러다가 재벌 총수들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든 막 노동계와 관련해가지고 노동자 편을 들고 있는데 코스피 3천 겨우겨우 지금 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5천을 만들겠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위험하다. 3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한민국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힘을 모아가지고 큰 힘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몰락의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언론들 진짜 문제다. 언론들이 언제까지 허니문 기간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이 언론들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양상훈 칼럼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너무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쐬면은 또 냉방병까지 걸리니까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여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열내지 마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열 좀 풀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